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흘째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일부 혼선도 있지만 지역 상권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최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2명이 나온 뒤로 부산에서는 나흘째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자는 있었지만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2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주춤거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 심리가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몇몇 대형 매장에서는 혼선도 잇따랐습니다. 김해의 한 아울렛은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재 이곳 아울렛에는 280여 개 매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한 매장은 개인 사업주가 임대로 들어온 10여 개의 매장뿐입니다. 행여 사용이 가능할까 하는 기대로 찾은 사람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 음식점이나 이렇게 들려가지고 음식점은 개별일 것 같아서 한번 써봤는데 사용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 밑에 옷이나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소상공인들인데 업주들 또한 지원금 사용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 분 중에서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소상공인인데 왜 안 되는지 일부 혼선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지역 상권에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역 감염이 다시 나올 경우 지역 상권은 다시 침체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산행에 나서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서 산행에 나서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탁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발목을 다친 남성을 들것에 싣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꿈쩍도 하지 못하는 남성은 급히 119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비슷한 시기 금정산에선 홀로 등산을 하던 30대 여성이 발목을 다쳐 구조됩니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산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4, 5월은 산을 찾는 행락객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길 경우 휴대폰 위치 확인 서비스인 GPS를 켜놓는 게 중요합니다. 조난 상황을 가정해서 제가 GPS를 켜고 119 상황실에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119 상황실입니다. 119입니다. 예, 제가 조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 위치가 파악이 되나요? 현재 금정산선 북문 쪽으로 위치가 나오는데 혹시 그쪽이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뭐 다치시거나 뭐 그런 분 계십니까? 구조대원들은 조난자가 휴대폰 위치 확인 서비스를 켜놓으면 두세 배 빨리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속하고 저희도 힘도 더 들고 요구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할 수 있어가지고 거의 한 80~90%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만약을 대비해 등산로에 설치된 구조 위치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놓으면 위기 상황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전문가들은 야외라도 산행객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KNN 탁지은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소비 심리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국내외 화장품 시장 매출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화장품 업체들이 최근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갖추며 본격적인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 생산으로 한창 분주한 이곳은 부산 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한 부산 화장품 공장. 지난해 연말 준공한 뒤 공장 등록을 마치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생산 채비를 갖췄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라인이 잠시 멈춰 있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생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기능성 크림과 로션, 마스크팩 등 부산 지역 중소 화장품 업체들의 제품을 위탁 생산합니다. 부산 화장품 공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마음대로 아주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소량으로 다품종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지역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수도권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 시설에서 제조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부산에는 50여 개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있지만 지역의 생산시설 부족은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화장품 R&D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배송비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덕이 많이 있습니다. 약 한 반 정도는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업체 10곳이 위챗, 웨이보 등 중국 유명 SNS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부산 화장품의 이름으로 쇼핑몰 입점에 나선 것. 저희 부산기업 화장품 10개 업체를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지금 구축해서 놓고 있는데요. 비대면 사업 일환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인기가 최근 몇 년 주춤했지만 K-방역붐과 함께 선호도가 다시 높아진 상황. 겹 호재를 맞은 부산발 K-뷰티 산업의 비상이 기대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최근 관광 명소에 가상현실 체험 공간이 늘어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색 짙은 특화 콘텐츠로 관광객 유치 전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PC가 장착된 백팩에 렌즈가 달린 고글을 쓴 체험객들이 평면 바닥을 엉거주춤 걸어다닙니다. 가상현실에서는 바다 위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는 겁니다. 어지러워. 진동조끼와 센서가 달린 장비를 몸에 감고 조선 수군의 훈련을 체험하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술도 익힙니다. 적군이 배가 저한테 가까이 왔을 때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활을 써보는 그 계기가 없었는데 VR을 통해서 하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통영, 통제영에 자리 잡은 VR존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등 50억 원을 들인 VR존은 삼도수군 통제영의 실감 콘텐츠 등 10여 가지 가상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실제로 삼도수군 통제의 기록들을 디지털화시켜서 VR이라는 어떤 미래 장치를 가지고 재현해보고 체험해보면서 통영의 가치를 좀 이해하는 곳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가 있던 거제의 VR 체험존은 전쟁 포로 콘텐츠로 특화시켰습니다. 개장 3년 만에 4만 명가량 다녀간 포로 수용소 VR 체험관은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고객들을 위한 콘텐츠를 좀 더 발굴해서 저희가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어른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MR이나 AR 기술을 접목한 사업들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남 각 지자체들이 오프라인 투어는 물론 가상현실 투어를 개발하며 관광객 유치에 경쟁력을 보태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청년들에게 월세 10만 원씩을 10달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1인 가구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10만 원을 10달 동안 지원하는 2020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산 주거지에 사는 만 34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입니다. 부산시가 문을 닫은 삼정 더파크 동물원의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의원과 시민단체, 관련 학과 교수들이 참석하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정 더파크 동물원은 개장 6년 만인 지난달 25일 폐업했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천연기념물 제323호 황조롱이가 둥지를 틀고 새끼 5마리를 낳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명성면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9층에 지난 3월 중순부터 황조롱이 암수 2마리가 둥지를 틀더니 5개의 알을 낳고 번갈아 품어 한 달 만에 모두 부화했습니다. 새끼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털갈이를 시작하는 등 스스로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엔 다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에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는 부산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저녁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다가올 비구름은 동서로 폭이 좁고 남북으로 길고 강하게 발달하는 비구름대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지만 낮 기온은 비가 오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21도, 밀양은 24도, 창녕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0도, 양산은 23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남해상에 안개가 짙겠는데요. 짙은 안개로 해상교통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부산 경남 전 지역에 비가 오겠고 모레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만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로도 한동안 기온이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